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사냥터. 사냥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총을 하늘 위로 쏘며 자신들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갱단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고 왜소한 한국 청년이 멀뚱히 서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러시아의 아르샤 씨가 보내온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사는 아르샤입니다. 저는 한 평생을 범죄자들을 잡아넣는 경찰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딸아이를 키웠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많이 노력했죠. 다행히 제 딸은 사고 한 번 안 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딸도 무사히 키워냈고 딸 역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저는 그대로 경찰직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먼 옛날 먼저 떠나버린 아내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트리샤가 장성하면 우리끼리 깊은 숲으로 들어가 오순도순 살자고 말이죠. 저는 사냥과 장작을 구하고 아내는 요리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 혼자만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며 툴툴거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아내를 떠나보낸 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아내를 마음에 묻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젠 다 내려놓고 아내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은 파트리샤가 혼자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동물이 아주 많은 산지의 지인을 통해 별장을 지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아직 경찰 일을 하는 친구가 말하길 마침 그곳은 정부가 신경도 쓰지 않는 땅이라 하니 마음 놓고 별장을 지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니 조심하라고도 하더군요. 딸인 파트리샤는 너무 외진 곳이야 곰이 나타나면 어쩌냐며 걱정했지만 총만 있다면 곰도 사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안심시켰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허세냐 하겠지만 늙어보니 남은 건 용기와 허세밖에 없더군요. 실제로 곰을 만나도 죽지 않을 자신도 있었죠. 파트리샤와 살던 집은 원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인지라 차마 처분하지는 못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다는 청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글을 쓰다 보니 아내가 또 그립네요. 모든 일을 정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제 M-니로의 식자재와 옷가지를 잔뜩 싣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별장에 도착하니 꿈꿨던 낭만은 없더군요. 너무나 추운 날씨에 당장 먹을 거라고 사온 채소뿐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아내가 있었더라면 제 게으름을 꾸짖으며 당장 장작과 사냥을 해오라고 했을 테죠. 그대로 있어도 달라질 건 없으니 아내가 잔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총과 도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물이 많은 산이다 보니 조금만 걸어도 산토끼와 사슴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내다 팔 것이 아니니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만 잡아 차에 실었죠. 다음은 장작을 구해야 했는데 이곳은 바람이 자주 불어 장작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주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도끼질 몇 번의 장작을 구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장작 난로에 불을 지피는 고기를 손질하고 채소를 넣어 수프를 해 먹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반평생을 수프를 하고 있지만 아내가 해준 맛은 조금 더 흉내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건지 정말 궁금하지만 이제 물어볼 수가 없네요. 수프를 먹으며 아내 생각에 잠겨 눈을 감았습니다. 이 멋진 곳을 함께 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아내와 함께하지 못하는 채 말년이 못내 아쉬웠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 별장에서 생활한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씻을 때 뼈를 시리게 하는 바람이 부는 것만 빼면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아내를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너무나 좋더군요. 그날도 사냥감을 잡으러 집을 나왔는데 익숙한 차 하나가 별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외진 산골짜기에 차가 오는 경우가 늘었는데 저는 그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 익숙한 차는 분명하게 저의 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기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째서 익숙했던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제가 파트리샤에게 선물한 차였기 때문이죠. 파트리샤의 차는 빠르게 별장으로 다가왔고 저는 반갑게 맞아주었지. 딱 한 번 이 별장에 와본 파트리샤가 이렇게 다시 별장으로 찾아온 것이 대견하기도 하더군요. 워낙에 바쁠 시기이니 따로 찾아가거나 하지 않고 가끔 저에게 찾아왔기에 매번 볼에 바람을 가득 넣고 차에서 내리며 저에게 어리광을 부렸었는데 그날따라 파트리샤의 얼굴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더군요. 찾아오는 길이 생각보다 험해서 저번에는 삐져 있는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는데 파트리샤의 옆좌석에서 웬 동양인의 왜소한 체형의 남자가 파트리샤를 따라 내리더군요. 동양인 남자는 유창한 러시아어 실력으로 제게 안녕하세요,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파트리샤의 손을 잡고 넉살 좋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에 쉽사리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진정하지 못했었죠. 그때 파트리샤가 제 품에 안기며 잘 지냈냐고 안부 인사를 물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애교에 반응하며 껄껄 웃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며 동양인 남자를 바라보고 있자 파트리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하더군요. 자신과 결혼할 남자라고 말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딸보다 작아 보였고 체형도 왜소한 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동양인의 남자는 제게 악수를 신청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악수하기 위해 잡은 손은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이 연약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파트리샤의 눈빛이 예전 그 거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이 해맑았어요. 일단은 그 동양인의 남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수프를 내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양인 남자의 이름은 박민혁이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러시아로 유학을 왔다가 러시아에서 직장을 얻어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왔다고 해요. 몇 마디 말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트리샤가 결혼하고 싶다느니 남자는 올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역시나 사위의 체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직에 근무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치안이 너무나도 뛰어나 경찰들이 좀도둑 이날 잡은 나라를 알고 있었죠. 러시아의 치안 역시 전 세계에서 손꼽히기 좋은 편이지만 가끔 총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훨씬 위험한 나라예요. 그렇기에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적어도 내 딸 파트리샤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쳤던 파트리샤 남자친구의 모습은 온실 속 화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파트리샤가 이 녀석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죠. 그건 바로 사위라는 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말없이 총을 챙기고 파트리샤의 남자친구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총 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었죠. 그러자 파트리샤가 제 팔을 붙잡으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한국인 남성들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온다고 그러니 총을 알려줄 필요 없다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 대부분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기만 한 나라에서 청소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겠느냐는 생각으로 빨리 가자고 소리쳤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말리는 파트리샤에게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라고 한 뒤 파트리샤의 남자친구와 함께 자주 가던 사냥터로 총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베어본 적이 있다고 하니 한번 쏴보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작고 나약한 한국인 남자가 총을 제대로 쏠 리가 없다고 여겼는데요. 사실 너무나 왜소한 체형에 총을 들 수 있을지조차 의심했는데 생각보다 총을 든 자세나 총을 쥐고 난 후의 눈빛은 더없이 훌륭했습니다. 이후 총을 발사하는 모습은 더욱 인상 깊었는데요. 저조차 아직 힘이 드는 뛰어다니는 사슴을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남자를 봤을 때 그 표정을 지으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 저를 보면 머쓱하게 총을 제게 건네며 말하더군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네요, 아버님. 저는 이 작은 한국인 남자가 겸손을 떠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사격으로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저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이곳 러시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도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정도는 되는구나 싶은 안도감 때문이었죠. 사위의 실력을 본 저는 한국의 군대를 무시했음을 반성하며 사위가 잡은 사냥감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사슴이 쓰러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뒤에서 시끄러운 컬렉션이 울리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욕지거리하는 이들이 차를 거칠게 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계속 보이던 그 차였죠. 우리를 칠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차를 거칠게 세우며 3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남자들의 온몸에는 익숙한 문신이 현역 시절 제가 담당하던 구역에서 꽤 악명을 떨치던 갱단의 문신이었죠. 그 갱단 놈들은 쉴 새 없이 욕을 퍼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조직 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조직원들을 피해 한적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매번 총을 쏘며 일대를 시끄럽게 했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전 알아챘죠. 그들의 목적은 나에게 화가 나 화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닌 총을 뺏으려는 것이므로 또한 제가 일하고 있던 일대에서 가장 잔인한 놈들이니 총을 빼앗긴다면 그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갱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총을 하늘로 쏘아 올린 후 말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하늘이 아니라 너희 둘 차례일 거다. 가끔 보이는 차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후회가 밀려왔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위에게 내가 총으로 저들을 묶어둘 테니 조용히 차를 타고 빠져나가 파트리샤를 데리고 가서 경찰을 부르게라고 했죠. 우선 사위를 보내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파트리샤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총을 잠시 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사위에게 총을 넘기게 되었는데 사위는 총을 받자마자 총구를 갱단에게 행하게 하며 빠른 속도로 총구로 갱단의 제일 앞에 있던 녀석의 가슴팍을 쳤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갱단도 저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갱단의 동료가 상황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갱단들을 공격하더군요. 사위는 총만 잘 쏘는 줄 알았더니 총검술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갱단들은 괴로워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냥감을 묶을 때 쓰려고 가지고는 밧줄을 움직이지 못하게 갱들의 손과 발을 묶더군요. 그런 뒤 사위는 총을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같이 신고하러 가시죠. 전 얼떨결에 알았다고 대답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장소를 제게 알려준 동료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크리스는 부하 직원 5을 데리고 묶여있던 갱들을 체포하더군요. 사위의 공격에 충격이 심했던지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그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랍니다. 이런 일을 겪자 파트리샤는 더 이상 걱정되어 안 되겠다며 저를 이끌고 기어이 별장을 나오게 하더군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눈앞에서 이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으니 결국 사위와 딸의 설득에 못 이겨 별장은 주말만 오기로 하고 사위가 구해준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많았기에 파트리샤가 일을 가고 본인의 일을 끝내면 저에게 놀러와 별장으로 가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려주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한국 사위자랑 글도 써봅니다. 라고 보내오셨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러시아의 아르샤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셨겠네요. 약해 보이던 한국 사위의 반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도 정말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